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가 흔들리거나 이가 시리거나 그러면 바로 가서 신경치료 받고 치아 뽑고 그렇게 하세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이름을 아주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신경치료, 신경을 낫게 해주는 치료 같잖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이게 시큰거리던 그 괴로운 증상이 없어져서 차가운 물도 마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신경치료가 신경을 죽이는 치료예요. 참 놀랍죠. 그만큼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싶은데 신경 치료를 할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그 부위에 그 잇몸 조직이 이렇게 위축이 돼요. 말하자면 조금씩 죽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는 웬만하면 받지 않게끔 되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발치는 어때요? 이를 빼는 거. 이를 빼서 요즘에 임플란트, 아주 좋은 임플란트 많으니까 내 이보다 임플란트가 더 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사소하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염증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전혀 과장이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것은 치명적인 염증인데요. 바로 잇몸 염증이고, 잇몸이 주저앉고 계속해서 치조골이 상해가지고 이를 뽑게 되는 그 염증을 말해요. 그 염증이 우리 몸에 많이 생기면 전신에 이 염증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치명적인 염증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이 관절염증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내부 장기에도 염증을 퍼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잇몸 구강 관리 이런 것은 사실 입속이니까 우리 몸의 내부이기도 하지만 벌리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칫솔도 닦고 약도 직접 바를 수 있으니까 외부 같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직접 우리가 늘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를 뽑는 거, 신경치료하는 거,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미 어느 정도 이가 흔들렸더라도 또 신경치료를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번에 새로 신경치료를 받으려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회복시키는 참 좋은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약사지만 저도 20대 후반부터 약국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잇몸 관리, 제 치아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임플란트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도 제 이 상태가 항상 제일 제 몸에서 약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몸을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또 참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약함이 또 저한테 더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준 거 아닌가 이런 새로운 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약사가 약으로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준다라는 거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제 진작사몰에 보면 덴티플러스라고 제가 제 이름으로 약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 진약사몰 안에 있는 덴티플러스. 그게 제가 자부하는데요. 제 제품 중에서 거의 손가락 순위 안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에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겠어요? 이미 이가 흔들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치과에서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2, 3년은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약이에요. 어쩌면 관리를 잘 했을 경우에 2, 3년이 아니라 정말 다른 건강한 이처럼 똑같이 그 긴 수명을 연장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인 거예요. 이 덴티플러스는 지금 시중에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인사돌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리고 혹시 또 광고 많이 하는 제품인데 이가탄이라는 제품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우리 치아 잇몸을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인사돌은 이제 동국제약에서 나오는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이라 유명하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약국에 가보면 그런 비슷한
같은 성분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종근당의 덴큐라는 제품을 오래 먹었었는데요. 덴큐, 그다음에 인사돌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는 당장 잇몸이 부어 있을 때 먹는다기보다는 긴 시간 장기적으로 치조골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치조골 이게 베타시토스테롤 혹은 지메이스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어떤 활성 물질이거든요. 이것은 저 깊숙하게 잇몸 깊숙하게 들어있는 우리 그 치아의 근간이 되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좀 튼튼해지도록 하는 그런 장기간 먹는 성분이에요. 이게 이제 인사돌이나 덴큐의 주 성분인데요. 이것은 좋은 점이 공복에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좀 나쁜 점이라고 하면 당장 잇몸 염증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먹는 양이 많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지금 이가 흔들려가지고 덴큐나 인사돌을 먹으면요, 하루에 6알을 먹어야 돼요. 다행스러운 게 공복에도 먹을 수 있긴 하는데 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롭고 이게 가격도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약값이 좀 든다라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이가탄 같은 것은 당장 지금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한 알씩 3번 식후에 복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가탄은 이런 제품은 또 이제 한 뭐 3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짧게 급성 염증에 먹었을 때 효과가 좋은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그 덴티플러스는요,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장시간 먹어야 되나 짧게 먹어야 되나, 그거 참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치조골이 안 좋고 풍치가 있고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평소에 또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가탄도 먹고 인사돌도 먹고 덴큐도 먹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제 제품, 그래서 제가 이 덴큐 플러스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하루에 한 알만 먹잖아요. 그러면 인사돌보다도 인사돌 3알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그 유효 성분, 지메이스 성분, 베타시테롤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딱 한 알인데 이거 인사돌 뭐 하루에 3알보다 더 많은 유효 성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딱 한 알 안에 이가탄 안에 들어있는 그 바로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뭐 리소짐이라든지 카르바조크롬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도 오히려 그런 성분의 효과보다도 제 거 덴티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염증, 즉석에서 급성 염증을 치료하는 유효 성분이 더 효과가 높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리해요. 뭐 이렇게 이가탄 같은 것은 하루에 3알 먹어야 되고, 인사돌이나 덴큐는 하루에 6알 내지는 최소 유지 용량으로 3알을 먹어야 되는데, 제 거는 하루 한 알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약 덴티 플러스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성분 안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폴리스가 뭐냐, 여러분 그 벌집 안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죠, 프로폴리스. 여러분 꿀이나 벌집은 썩지를 않잖아요. 벌집이 썩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 벌이 분비하는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천연 항생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 프로폴리스를 아주 소량 그렇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게끔 제 덴티플러스 안에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 때문에 약간 그 특이한 소독약 같은 좀 인공적인 그런 맛이 나는 소독약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 하나를 먹을 때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거 덴티플러스는 그 프로폴리스 성분 때문에 나는 그 특이한 향도 문제고, 식후나 아니면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먹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덴티플러스는 뭐 인사돌이나 이가탄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 위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부담은 아니고요. 저같이 비가 나쁜 사람들도 하루에 한 알은 식후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식사하고 바로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더 낫더라. 이 냄새가 약간 거슬리기는 하지만 뭐 이거를 먼저 먹고 뭐 식사나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우유 한 모금 정도만 먹어도 그냥 바로 그 냄새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냥 충분히
충분히 그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죠. 뭐 저도 감수하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항암을 해가지고 이 입에서부터 뭐 식도, 위장, 대장,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항문까지 그 모든 관이 다 상하더라고요. 이 점막이라는 점막, 피부라는 피부는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약 생기산이나 소생기산, 비타민 C, 덴티플러스 뭐 이런 종류의 약을 먹지 않았다면 제 이도 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했어요. 그 항암이라는 거 정말 끔찍했는데 저는 한 번밖에 받지 않았는데도 유독 제 체질에는 그 항암제 성분이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타민 C가 또 이런 피부나 점막 조직에 탄력을 주는데 더없이 좋은 성분이거든요. 저는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2,000~13,000ml 먹고 있어요. 알약으로 먹기도 하고 또 분말로 된 거 제 제품이 있거든요. 그 분말은 한 포에 2,000ml니까 알약 2알에 해당되는 분량이거든요. 알약을 먹는 것이 좀 거북하신 분들, 또 한 번에 뭐 알약은 1,000ml 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2,000ml씩 그렇게 먹고 싶은 분들은 분말로 된 것을 활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그 탄력을 주는 비타민C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비타민C가 항바이러스제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간염 바이러스 뭐 또 그 각종 인플루엔자 같은 감기 같은 이런 것에 다 저항력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피부가 축축 처지잖아요. 이 잇몸만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도 나이 든 사람들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죠. 목도 처지고 살도 이렇게 처지고 막 주름 자글자글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훨씬 더 적게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싸고 저렴한 신의 선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영양소가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를 거의 2~3시간마다 한 2,000ml씩 이렇게 드시면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탄력을 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지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비타민C도 좀 드시고 비타민 B도 드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영양 성분들 여러분 필수 성분들 몇 가지인가 보시고 한번 체크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잇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 잇몸에 어떤 사람이 염증이 잘 생기냐, 이 잇몸에 나는 염증이 많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증이에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이 위로 목이나 코로 올라오면서 이 입 속에 잇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염증은 열이랑 같은 말이에요. 나는 온몸이 차가워서 음증이다, 나는 몸이 찬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도요 너나 할 것 없이 속열은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가슴 속에 열이 꽉 차 있고 입안이나 코 안에나 눈에나 머릿속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열이 있는 사람, 이마는 짚어봐도 차갑지만 머리에 열이 있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요. 왜냐하면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잠만 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몸은 찬데 나는 잠은 잘 못 자 이러는 사람들은 이 머리 쪽,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불면증을 일으킬 정도의 그 깐죽거리는 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코가 막히는 것도 열이고요. 입안에 구내염이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을 근원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근원적으로 이 치료 효과를 누려볼 수 있어요. 덴티플러스가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또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 제품 안에는 또 칼슘이 약간 들어있고, 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타민 D도 조금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D가 과잉증이 올 만큼 신경 쓰이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정도로 아주 미량을 넣어 놓았다라는 것,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